만나면 막 처벌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. 이기시면 되잖아요. 아니면 뭐 노무사를 따시든가요. 뭐 내 인생이 걸려있다 이런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변호사들의 이혜성. 임동규 변호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두 분 좀 오랜만인데 네. 또 우리 변호사님 노동법 전문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. 네, 노동법 주로 하고 있죠. 네. 그렇죠. 근데 노무사도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데 이 이슈가 있는 분들이 변호사, 노무사 어떻게 맡게 될지 약간 좀 고민이거든요. 분야가 겹치긴 해요. 상당 부분 겹치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리서치하다가 뭐 좀 인터넷 뒤지다가 찾은 글이 있었는데 저 혼자 막 긁혀가지고 부들부들했거든요. 그때 보여드려서 알죠. 내용이 네. 노무사님이 쓰신 글이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들 노동법 모른다, 만나면 막 처벌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긁혔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굳이 보여주시더라고요. 막 혼자 부들부들하면서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충분하면 긁힐 일도 없지 않나. 네가 노동법을 알아?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중에 그 친구 이제 변호사들이랑 술을 먹다가 얘기를 했었어요. 막 이런 글이 있었다 이러는데 진짜 긁혔네요. 근데 친구들이 근데 노동법 안 하니까 근데 다 그냥 막 인정 불어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. 막 노동법은 노무사가 더 잘 알지. 그래서 진짜 얘네들도 노동법을 안 하니까 아예 그냥 모르는구나. 그때 한번 이제 또 느낀 게 노동법은 노동 전문 변호사한테 와야 됩니다. 저는 사실 뭐 임 변호사님이 이렇게 논변을 펼치시지만 어차피 의뢰인들이 다 판단해 주실 문제 아닌가 싶어요. 법이면은 뭐 변호사가 낫지 않나,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노동법 관련해서는 영역들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일부 부분에서는 정말 거기에 대한 경험이 많은 노무사분들이 내가 더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뭐 충분히 이해는 가요. 임 변호사님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고,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변호사랑 노무사 중에 노동법을 누가 더 잘하냐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는 논쟁인 것 같고, 결국 이제 의뢰인들이 선택을 할 때의 이슈는 비용인 것 같아요. 사실은 저희 로펌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 중에 한 분도 법무법인 오시기 전에 노무법인에서 일하다가 오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.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좀 요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희도 사실 고객분들한테 많이 돈을 받고 싶진 않거든요. 그래도 나름 적당한 금액에 받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약간 적자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, 긁히셨으면 같은 값 받고 가서 이기시면 되잖아요. 아니면 뭐 노무사를 따시든가요.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. 어쨌든 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어떤 걸 할 때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. 예를 들어서 체불임금이 한 2달치라서 600만 원이다.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변호사를 쓰긴 어렵거든요. 솔직히 말씀해 거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이고 돼지급금에서 해결되는 수준이니까요. 뭐. 저희도 이런 건 이제 권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보통 분쟁 규모가 너무 적으면 좀 그렇고 최소 그래도 한 2천, 3천은 돼야지 뭔가 변호사를 써서 이제 남는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또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. 노동위 같은 경우는 노무사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더라도 다 그냥 대형 로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런 경우들은 보통은 가성비보다는 반드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, 대표의 형사처벌이 걸려 있거나 뭐 그런 케이스들일 텐데, 개인적으로는 저는 임 변호사님이 500, 600만 원짜리 건도 많이 하셔서 좀 법인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, 그런 건 차치하고 저 전에 이제 대형 로펌에 있을 때도 노동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사이즈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회사에 왔어? 하는 건들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. 내부적인 사정들이 있겠죠. 보통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우들은 당연히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.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분명히 이제 업무 영역이 겹치긴 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가성비까지 따져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분쟁 규모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저희 선임하라고 이제 권하지도 않거든요. 반대로 말하면은 근데 이제 분쟁 규모가 되게 크다, 금액이 엄청 크고 뭐 내 인생이 걸려있다 이런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경우도 있고, 이미 일반화된 케이스들, 명확한 법리가 있는 케이스들은, 그리고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저렴한 선택을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, 이 영역은 아직 법리가 없다거나 혹은 뭐 첨예하게 논의들이 대립하고 있어서 노동법이지만 노동보다 법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를 찾는 게 맞겠죠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상대방이 앞질이다, 법원 가지 않는 이상 안 끝난다, 뭐 노동위원회에서 아무리 뭘 하고 뭐 해봤자 씨알도 안 맥힐 것 같다 하면은 사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맞죠. 전 범위에 걸쳐서 저희는 대리를 해드릴 수 있지만, 다른 분들은 이제 소송 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쓰다가 갈아타서 다시 인수인계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좀 롱텀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. 개인 입장에서 속가가 별로 안 높아서 변호사 쓰기를 이제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또 이게 근데 한 건 한 건이 모여서 똑같은 케이스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또 변호사들이 단체 소송 많이 하거든요. 주변에 나 같은 피해자가 많다, 그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싸울 수 있을 것 같다, 이런 경우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렇게 사이즈가 커지면 단순히 노동법을 떠나서 가처분이라든지 보전조치라든지 대표에 대한 형사 고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데, 이런 영역은 당연히 그 변호사들만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희가 또 최근에도
저도 하고 좀 있죠. 아주 큰 사건을 하나 했잖아요. 인터뷰도 나가고 기사도 나가고 했는데 인터뷰 혼자 하셨잖아요. 그렇죠. 혼자 해야지. 아, 이거는. 제가 경찰서 조사 들어가 있는 동안 그냥 기습으로 이제 SBS 뉴스랑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 케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래서 집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좀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되는 사례들에 있어서 저희의 전문성을 살려서 이제 의뢰인들의 그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시면 한번 상담을 받으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그 인원이 많다 이러면은 저희도 견적을 짜서 아마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다. 되게 충분히 되게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꼭 한번 상담 와보시길 권해드리고요. 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? 네, 그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고 뭐 이제 노동사건에 언제 노무사가 좋냐, 뭐 변호사가 좋냐 이건 설명드렸고 그 친구도 혹시 보고 있다면은 언젠가 한번 우리 만나가지고 누가 처발리는지 봅시다. 노무사 시험 보세요. 그게 빠를 것 같아. 법정에서 만날 일이 없잖아요. 뭐 어때요? 저희 한번 노무사 시험 도전기 머리가 굳어서. 뭐 도전해보시면 어떠세요? 저희 노동법 전문 임동규 변호사님이 제 시험에 도전하실 겁니다. 파이팅입니다. 네, 오늘 그래서 노동법 일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좀 재밌게 노무사분들도 언급을 했는데 뭐 당연히 각자만의 전문 분야가 있는 거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법률 관련해서 좀 저희가 관심 있는 영역들을 내용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림 설정도요.